안녕하세요. 지난 5월 18일 발생해 현재까지도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커피업계의 부동의 1위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터진 마케팅 대참사 이야기인데요. 단 하루 만에 기업의 대표가 전격 해임되고 이제는 경찰의 공식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스타벅스 모바일 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MBC 뉴스, 경향신문, GDnet 등 수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이번 사태의 전말과 숨겨진 배경까지 시간 순으로 아주 상세하게 전부 말로 풀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5월 18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단테, 탱크, 나수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열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 올라온 홍보물이 화근이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필 5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유독 강조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책상에 탁이라는 기이한 표현까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즉각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들을 조롱한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논란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치권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 흘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신세계그룹은 그날 밤 부적절한 마케팅 진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즉시 해임하는 초강수 인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 계열사의 마케팅 콘텐츠 검수 과정을 재점검하고 자신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와 윤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본사 또한 공식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이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 5.18 유공자 단체들이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접수했고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광주에서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까지 한데 묶어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두 가지 문구에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단어들이 가진 뼈아픈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민주화 투쟁입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무고한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고 실제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광주 시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165명에 달하는 비극 속에서 탱크라는 단어는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필 5월 18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전두환 정권의 치안본부장이 대학생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뱉었던 가공할 발표문서 구절입니다. 당시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 죽었다는 이 황당한 변명은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축소하고 조롱했던 잔혹한 순간의 상징으로 한국 사회에 박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무시무시한 현대사 비극의 상징이 하필 5월 18일 당일 스타벅스 홍보물에 동시에 등장한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텀블러 제품명은 미국 본사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고 국내에서 특정 날짜를 노려 기획한 행사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이런 세부 문구까지 대표에게 일일이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탱크라는 단어가 우연이었다 쳐도 책상에 탁이라는 맞춤형 한국어 표현만큼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숨은 맥락을 알 수밖에 없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매출 목표와 이벤트 효과에만 매몰된 채 이 단어들의 조합이 가져올 파괴적인 파장을 지적할 비판적 시각이 결제 라인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조직 문화의 무서운 무지, 즉 집단 사고의 오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공은 경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서울경찰청 수사의 핵심 스모킹건은 바로 스타벅스 내부의 4, 5단계 결제 라인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실무 제작 단계에서 누군가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이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상급자가 이를 묵살했는지 아니면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방임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관건입니다. 만약 결제권자가 논란의 여지를 뻔히 알고도 그냥 진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역사 왜곡 혐의가 입증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왜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대표를 자르고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는지 그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의 까다로운 계약 구조상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곧바로 엄청난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아주 컸을 겁니다. 게다가 정용진 회장 개인적으로도 과거 멸공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 데다가 현재 광주 지역의 유통 패권을 두고 현대백화점과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결정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무려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사태로 광주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경영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매체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역사적 감각의 심각한 결핍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집단적인 상처를 지나온 사회에서는 언어가 때때로 기억보다 먼저 반응하며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문장들이 있다고 분석했죠. 어떤 철없는 실무자에게는 그것이 그저 가벼운 의성어나 말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한국 현대사의 아픈 시간을 통과해온 이들에게 탁이라는 글자는 결코 가볍게 소비될 수 있는 음절이 아니라는 일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5.18 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까지 일제히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단체들이 기업 마케팅 전면에 개입하는 과도성 논란이라는 또 다른 논쟁거리까지 파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무슨 이유에서든 역사적 상징과 대중의 상처를 가볍게 소비하려다 발생한 마케팅의 초대형 대참극입니다. 고의였든 역사적 무지였든 결론은 같습니다. 5.18이라는 날짜와 탱크,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한 홍보물에 동시에 버젓이 등장하는 동안 회사의 촘촘한 결제 시스템이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경영상의 비판은 결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가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이 위기가 신세계그룹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실시간 핫이슈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